안녕하세요. 공주수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에 했었던 기차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저번에 예시를 들었던 영주시 희방사역하고 단양군 중령역 사이에 있는 중령터널이 있어요. 이게 한 4.5km 되는데 이 아마 지금 아직은 KTX가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궁화가 다닌다고 하고 KTX가 다닌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이 현실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무궁화는 보다 이 KTX가 한 3배 정도 기차 길이는 길대요. 근데 속력도 어때요? 속력도 무궁화보다는 그 KTX가 한 3배 정도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무궁화 같은 경우는 이 중령터널 4.5km 되는 것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한 2분 35초가 걸리고 KTX 같은 경우는 완전히 통과하는데 한 55초가 걸린대요. 그러면 이 무궁화 기차의 길이하고 뭐 KTX 기차의 길이, 속력 다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 기차가 이 터널을 통과할 때 이 완전히 통과한다는 것은 이 터널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터널이 통과한다는 맨 앞에 있는 차가 쭉쭉쭉쭉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갔으니까 이 기차가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꼬리가 다 나와야겠죠. 자기 꼬리가 다 나와야 이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는 것은 이 자기 꼬리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 기차 길이까지 다 나와야 이것을 완전히 통과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통과한 여기서 총 거리라는 것은 이 4천 이거를 키로를 미터로 바꾸면은 4,500m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단위를 통일해 봅시다. 이거는 또 2분 35초니까 이것을 초로 바꾸면은 120초 하면 155초가 되겠죠. 초속으로 따질 거예요. 이것도 초속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총 길이가 4,500이죠. 에다가 X미터를 더 가야 다 완전히 통과한 거죠. 여기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분의 거리죠. 여기는 그 총 거리가 4,500인데 기차 길이가 제가 일부러 또 맞게 그랬어요. 1개, 2개, 3개, 다 6개, 여기 2개, 3개, 길이가 3배예요. 그래서 3x 통과하는 시간은 55초죠. 근데 속력이 어떻게 됐어요? 이 무궁화 속력이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KTX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식을 세워봅시다. 4,500 플러스 x 분의 155 이거의 3배한 속력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속력으로 다니는 거예요. 무궁화 기차가 뭐 터널 속에서 속도가 바뀌지 않겠죠. KTX도 일정한 속력 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4,500 플러스 3x에 55가 되죠. 와우! 이거 55하고 155하고 4,500 깜깜하죠. 이런 식을 문제를 좀 제대로 만들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제가 주산학원을 다녀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는 정말 이걸 암산으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암산 실력도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자, 5로 나눠봅시다. 5로 나눠보면은 11이 남죠. 5로 나누면 5, 3, 15, 5, 1은 5, 31이 남아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31 곱하기 11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11을 곱하면은 33이 된 거죠. 그러면은 4,500 플러스 x에다가 곱하기 33이 되는 거고, 여기는 31을 곱해야 되겠죠. 4,500 플러스 3x에다가 31을 곱하는 거예요. 이거 또 45하고 33을 곱할 수 있을까요? 곱하지 말라 그랬죠. 그대로 써줘요. 4,500 곱하기 33 플러스 33x가 4,500
플러스 요건 계산할 수 있겠죠? 93x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요거를 여기 33을 여기로 넘겨 봅시다. 좀 좁긴 하지만은 33을 빼면은 60x가 남죠. 여기 잘못 적었네요. 여기에 곱하기 31 있는 거죠. 플러스 3x에다가 곱하기 31을 한 거니까 여기는 93x가 된 거죠. 요거를 빼면 60x가 됐어요. 요거는 넘겨요. 그러면은 4500 곱하기 33에다가 4500 곱하기 31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그때처럼 분배 법칙 거꾸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를 좀 지우고 합시다. 어쩔 수 없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잘 봅시다. 4500이 똑같이 앞치에 그러면 4500 똑같은 데다가 33에다가 31을 빼면 되겠죠.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는 60x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방향을 바꿔 봅시다. 여기 60x가 됐고 이거는 4500 곱하기 33에서 31을 빼면은 2가 남겠죠.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x는 60분의 4500 곱하기 2가 나왔어요. 0을 없애주고 약분합시다. 3이죠. 또 약분합시다. 그럼 x가 얼마 나와요? x는 1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궁화 기차의 길이가 150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KTX는 3배니까 몇 메타 정도 되겠어요? 한 450m 정도 된다는 거죠. 보통은 뭐 무궁화 기차가 한 200m인데 한 400m인데 좀 제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이 정도로 길이를 좀 바꾼 거예요. 그러면 속력을 구합시다. 속력은 155분의 아까 진하고 똑같겠죠. 4500에다 150을 더해요. 그러면 4650이 나오죠. 그죠? 이거를 5로 나눠주면은 5, 35, 5, 1은 5, 5, 9, 45, 5, 35 나왔죠.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3배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30이 나왔어요. 여기는 55분의 4500에다가 450을 더하면은 4950이 나오겠네요. 이거는 이것도 5로 나눠줘 볼까요? 5로 나눠주면 10이 나오겠죠. 5, 9, 45 또 5, 9, 45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90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밑에 적읍시다. 요거는 30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90이 나왔죠. 그러고 보니까 이 무궁화의 속력은 에다가 3배를 곱하니까 90이 나온 거네요. 그래서 이 무궁화의 속도는 초속 30m가 되는 거고 이 KTX의 속력은 초속 한 90m가 되겠죠. 그럼 이건 한 9, 30, 9, 6에 오셔 324km 시속으로 하면은 한 324km 정도가 나와요. 9, 30, 9, 6, 54. 예. 이거는 108. 이거는 시속 한 108km 정도가 나오는 거죠. 한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터널 문제에 있어서는 이 그 기차가 완전히 통과했다 그랬으면은 이 기차의 꼬리까지 나온 것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차의 속력이라는 것은 이 시간분의 이 터널 길이에다가 자기 기차 길이 KTX 같은 경우도 자기 그 통과한 시간에다가 터널에다가 기차 길이를 더해줘야 이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무궁화 속력의 3배라 그랬으니까 이 무궁화 속력에다가 3배를 곱해준 거죠. 3배 곱해주면은 대강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봐도 한
무궁화 정도 가면 한 2분 35초 정도 걸릴 거고 KTX로 하면 한 1분이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영주시 가는데 그 중령터널이라는 게 굉장히 길다는 것을 무궁화 타고 가다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소금물 문제 1054번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20%의 소금물을 만들려다가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10%의 소금물 200g을 만들었대요. 소금물 10% 소금물을 만든 거죠. 다시 20%의 소금물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몇 g을 더 넣어야 하는지 구하라 그랬어요. 소금을 더 넣어야 되는 거죠. 원래 소금은 어떻게 돼요? 이 소금은 전체가 그냥 통째로 소금이니까 100%가 되는 거죠. 소금을 몇 g을 더 넣었냐 그랬으니까 우리가 X로 둡시다. 이렇게 해서 처음 구하려는 소금물이 어떻게 돼요? 소금물 20%짜리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금물을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여기 있는 소금물하고 여기 있는 소금물하고 이거 다 더하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여기 있는 소금물을 얼마라 그랬어요? 소금물 200g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 소금을 넣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소금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 플러스 X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X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금에 대한 식을 한번 보여봅시다. 여기 있는 소금하고 여기 있는 소금하고 다 합치면은 여기 총 들어가는 소금이 같아지겠죠. 여기에 소금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에다가 양을 곱해서 100으로 나누는 거죠. 농도에다가 g을 곱해서 100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면은 농도에다가 g수를 곱하고 10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다 100을 곱하면 없어지겠죠. 여기도 똑같이 또 100씩 또 없어지겠네요. 그럼 여기는 20이 남고 여기는 X가 남죠. 이거는 4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20g을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x 여기가 잘못되었네요. 이런 거를 잘 찾아야 돼요. (100분의) 20에다가 200 플러스 x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100을 없애줬고 다시 합시다. 그럼 여기는 그냥 200이 있는 거고 100이 있어요. 여기서 0을 다 없애줄 수 있죠. 두 개 곱하면은 200이 되는 거고 플러스 10x는 400 플러스 2x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넘기면은 8x가 되는 거죠. 400을 빼면은 200이 나와요. 그래서 x는 8분의 200이니까 4로 나누면은 50이 남고 4 2가 남죠. 따라서 x는 25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금을 얼마를 더 넣어야 되느냐? 25g을 더 넣으면은 이 소금물 20%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소금을 25g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소금은 10%에다가 200을 곱해서 100으로 나누니까 20g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25g을 더했어요. 그럼 여기 총 소금의 양은 그 물이 225g이죠. 그러면은 100분의 20 곱하기 225니까 이거를 납분하면 없어지죠. 그러면은 이거를 2배 하게 되면은 220, 450이 나오네요.
0이 약분되니까 45. 2개 더해서 소금의 양은 2개를 더하면은 전체 합의 양이 되고, 소금물의 양도 여기에다가 여기를 더하면은 총 소금물의 양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55번입니다. 소금물 300g에 물 60g과 소금 40g을 더 넣었대요. 그러면 소금물 그려요. 그림을 꼭 그려서 해요. 소금물 300g 네, 물은 농도가 0%죠. 물 60g하고 소금은 100%죠. 농도가 40을 더 넣었던 농도가 처음에 2배가 됐대요. 농도가 이 소금물이죠. 처음에 농도에 그 2배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X%로 둡시다. 그럼 이거의 2배가 됐으니까 이 처음 소금물의 농도는 2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소금물하고 이것도 소금물이죠. 여기 또 소금물이죠. 이걸 다 합치면은 전체 소금물의 양이 나오겠죠. 그럼 소금물에 대한 등식을 세워봅시다. 소금물에 대한 등식은 300 더하기 60 더하기 40, 요거 하면은 100이 나오니까 400이 되는 거죠. 하면은 전체 소금물 400이 나와요. 여기서는 뭐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소금에 대한 식으로 한번 봅시다. 소금의 양도 다 똑같겠죠. 이 세 개 들어있는 것을 다 합치면은 합친 거에 소금의 양이 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금의 양은 이 농도에다가 그람수를 곱해서 100으로 나눈 거죠. 농도에다가 그람수를 곱해서 10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농도에다가 그람수를 곱해서 100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농도에다가 그람수를 나눠서 곱해서 100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면은 다 없어지겠죠. 어차피 이거는 뭐 0이니까 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도 또 그 100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건 어차피 0이니까 나눌 필요 없죠. 여기도 100으로 나눠주고 여기도 100으로 나눠줬어요. 그럼 남는 것은 3x가 남죠. 여기는 40이 남아요. 여기는 8x가 남죠. 그래서 요거를 넘기면 5x가 되고 40이 되네요. 따라서 x는 5로 나누면 8g이라는 것은 8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소금물의 몇 퍼센트라 그랬으니까 이 8%의 소금물에다가 물을 60g 넣고 소금을 40g 넣으면은 2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지. 그럼 이 소금물이 8%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16%겠죠. 그러면은 100분의 8 곱하기 300이니까 약분해서 여기는 24g이 나오네요. 물은 0이죠. 0. 소금은 40g. 다 더하면은 64g이 나오겠네요. 64. 여기는 100분의 농도가 2배가 됐으니까 16이 되는 거죠. 곱하기 4, 100이 됐어요. 약분하죠. 4하고 16 곱하면 6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물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소금의 양을 처음하고 물하고 소금을 다 더한 양은 총 양이 되는 거죠. 소금물도 어떻게 돼요? 소금물도 처음에 있는 소금물하고 물에 있는 소금물 전체하고 소금만 한 소금물 다 합치면은 전체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식으로 해서 등식을 세우면은 그 소금물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도라는 것은 소금하고 물이 합쳐진 것 중에서 그게 소금이 차지하는 양, 그게 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100을 곱하시면 돼요.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이 소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100은 나눠주고 이 소금물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소금물을 거꾸로 요거 두 개만 자리 바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넣었다거나 물을 뺐다는 것은 증발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덜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처음에 있는 소금의 양하고 나중에 있는 소금의 양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처음에 있는 소금물의 양이랑 나중에 소금물의 양도 다 똑같아지겠죠. 그리고 그 물을 넣었다는 것은 소금의 농도는 0% 그대로 다 적어줘요. 그리고 소금을 넣었다는 것은 소금은 농도가 100%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금을 넣었을 때 처음 소금의 양 있죠. 거기다 나중에 소금 양을 더한 것은 나중에 그 더한 소금의 양은 나중에 더한 소금 양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처음에 있던 소금물에다가 이 소금물에다가 물만 섞으면 물만 되는 거고 소금하면 소금이고 둘 섞은 게 물소금이죠. 소금물이 되는 거죠. 합치면 전체 소금물의 양하고 같은 거고 소금도 양을 합치면 다 같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어요. 감사합니다.